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의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광풍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후유증은 바이든이 새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난장판입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미국 내 정치 정세는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치 사회 불안정과 혼란은 국제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면서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Joe, you know I won이라고 친필로 쓴 의미심장한 메시지 한마디를 남겨놨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조, 내가 이겼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하는 짧은 메시지는 조 바이든의 양심에다 대고 내가 이기고 당신이 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암시와 협박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일단 자리를 비켜주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비리, 부정, 부패, 공작 등은 법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이고 그 뒷감당은 매우 어렵고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백악관을 넘겨줄 수는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바이든이 델라웨어에서 백악관으로 갈 때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대신 민간 항공기 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상징인 핵가방도 인계받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취임식이 중계되기 직전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심각하게 갈라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좋아요는 930여 개였고 싫어요는 1700여 개였습니다. 그리고 군사계엄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에서 취임식이 치러졌습니다. 워싱턴 DC를 에워싼 주 방위군 병력은 공식적으로 최소 2만 5천 명, 많게는 6만여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반해 취임식이 참석한 관중은 2천 명 정도였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은 20만 개의 작은 성조기로 장식됐습니다. 축하 관중들이 앉을 자리에 촘촘하게 깃발을 세워놓은 모습은 묘지를 방불케 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치매를 앓고 있기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국정을 사실상 주도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병고가 어디 있습니까? 조 바이든은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10여 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을 끊고 거리를 두겠다고 공언했던 WHO와의 관계를 다시 강화하고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 트럼프가 추진하던 멕시코 장벽 건설도 무산시키겠다. 이것은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던 국경위기를 방치하고 중남미와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당장 멕시코 국경에는 온두라스 난민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줌으로써 그들을 민주당 지지자로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좌파의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출범시킨
1776위원회도 없앴습니다. 이는 미국은 흑인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바탕을 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그릇된 가치관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남녀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 구분까지 없앤다는 성평등 정책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농업, 퇴역군인, 주택도시개발 부문의 부채 미상환을 연장시켜주기로 했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도 복귀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전 지구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파리 기후협약 모토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최고치적인 셰일가스 혁명을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을 우선하는 아메리카 포스트란 트럼프주의와 정반대인 바이든의 정책을 미국 나중주의, 아메리카 레스트라고 할 만한 일입니다. 극단적이어서 미국을 자살로 이끄는 게 아니냐 하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의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까지도 트럼프를 아예 지워버리려는 바이든의 정책 기조가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현 시점에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 국방과 대북 관계에 심각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 인물인 보니 젠킨스가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에 지명됐다는 사실입니다.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존 볼튼이 지난 2000년대 북핵 위기 때 맡았던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보니 젠킨스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중단 등을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대표적이고 적극적인 친북주의자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며 줄곧 북한 편을 들어왔습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와 군사분계선의 초조 제거, 개성연락사무소 등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었다고 평가하는 골수 친북주의자입니다. 이게 어디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몰아닥칠지 알 수 없는 광풍과 성난 파도인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